1330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오늘 밤 9시 프랑스 파리에서 2030 국제박람회 유치 장소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사우디냐 한국이냐 양자 선택이 되게 됐죠. 이탈리아 총리가 프랑스 파리 박람회장 참석을 포기했다. 왜 포기했는가? 한국이 역추격을 막 해서 이탈리아를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막판 결전이 남아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작한 한국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왜 내치를 팽개치고 외국만 나갔느냐? 오늘 밤 9시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가 지구 500바퀴를 돌 정도로 열심히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물론 대한민국 부산으로 결정이 나면은 더없이 바랄 게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됐으면 저렇게 열심히 못합니다. 안 합니다.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외국 나가서 뭐 이렇게 유창하게 영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돼요. 외국 나가서 외국 정상들하고 당당하게 악수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리더십도 없어요.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는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우리가 보면은 민주당 쪽을 보면은 거의 다 폐쇄적입니다. 박원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장직을 하면서 거의 서울시가 정체가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할 때는 한강 르네상스라 그래서 한강을 말 그대로 중심으로 해서 문화도시,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사진이 있습니다. 박원순이가 딱 하고는 그 많은 예산을 시민단체 지원한다고 거의 1조 원 지원하고 마을 만든다고 성미산 마을, 처음판 마을시장 만든다고 또 진짜 쇼를 다 했습니다. 박원순이가 시장 되자마자 마을시장을 투표했는데 누가 1등 한지 압니까? 우리 우파의 김동근이가 1등했어. 마을시장 선거에서. 그러니까 투표해서 김동근이가 인터넷에서 1등했는데 자기들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마을시장 없애버렸어. 그런 인간이 박원순이, 그런 인간이 민주당이.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민주주의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은 저들끼리 노는 인간들이에요. 끼리끼리 노니까 끼리끼리 모이니까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허상입니다. 허상. 실상의 힘은 민주주의는 불안정하고 다툼이 있고 할더라도 그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면서 민주주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뒤 1년 6, 7개월을 진짜 이렇게 열심히 국정을 운영한 사람들은 드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치는 아무리 해도 제가 볼 때 힘들어요. 여야가 정치하는 놈들이 대통령의 권한과 대통령의 빛남을 다 없애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보니까 대구하고 광주하고 고속철도로 논다. 거기에 11조 같다. 11조. 아니 대구에서 광주까지 KTX 타고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구 사람이 광주 갈 일이 있습니까? 광주 있는 사람이 대구 올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애고 해서 무려 국회의원 261명이 그 법안 발의에 다 찬성을 했다. 미친 인간들 아닙니까? 지금 대구하고 광주하고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도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작자들이 바로 여야 국회의원들입니다.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인구가 가면 갈수록 줄고 대구에서 광주 가고 광주에서 대구를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부채가 천조가 넘는 시대에 이런 짓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봄 영화가 상영됐는데 상영되자마자 200만 명이 봤대요. 그 서울의 봄은 뭐냐? 전두환 대통령 12.12 사건을 군사 반란으로 해서 영화 소재를 담았는데 주인공은 전두광입니다. 전두환이 아닌 전두광. 만든 감독도 이건 문제가 있는 참 심각한 인간이고 거기에 픽션인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픽션이라 생각을 안 합니다. 벌써 민주당에서는 현대판 윤석열 정부 검사들이 군복만 안 입었을 뿐이지 검사들이 계엄령을 일으킬 수 있다고 국회의원들 맨날 떠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총선 마치면은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일으키는 총선을 잘 이겼는데 계엄령을 왜 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입에서 노는 대로 진짜 이게 하여튼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청소가 될 때 대한민국은 국격이 글로벌 위상을 찾을 수 있다. 어제 인사동에 있는 저희들 그 뜨락이라고 하는 식당 갤러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파동 60년, 한독 수교 140주년 강부 간호사들이 독일로 가야만 했 그 역사에 대한 사진전 개막식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이 강화문 광장에서 했던 사진전을 10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파독 간부 간호사분들도 많이 오시고 많은 분들 오셔갖고 의미 있는 행사를 의미 있게 했습니다. 어디에 손 벌려갖고 좀 도와주십시오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소박하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인사동 뜨락 파독 간부 간호사전에 오셔갖고 60년 전 독일로 가야만 했던 청춘들의 다연들
그리고 거기 오시면은 파도, 강부 간호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화도 해보시고 역사 공부도 해보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오늘을 발전시킨 진정한 영웅들은 바로 산업유공자들입니다. 민주화 유공자들이 아닌 산업유공자 덕분에 지금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 살고 하고 있는 것이지 민주화 유공자 그들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화 돼서는 자유민주화 됐지 맨날 정치적으로 시끄러웠어요. 죽어나 사는 민주입니다. 민주화 유공자는 자손 만대로 유공자인데 산업 유공자는 인정도 안 합니다. 국가 그 호국 유공자도 자손 만대로 뭘 해주자 그런 법안 만드는 인간도 없어요. 반역했던 인간들에게는 뭐 자손까지 찾아서 보상을 해주자 하는 이런 나라가 나라입니까? 이런 한심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혼탁하더라도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살면은 반드시 세상은 맑아지고 세상은 맑은 인간들에게 축복을 줍니다. 과욕한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사는 인간은 반드시 멸망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내일은 밝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고 저희들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어제 추운 날씨에 우리 아군 스파이 초소 건물을 잘 썼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또 송화제 그리고 곽은경 TV 아침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